그래서 저희 단체가 새로운 목표로 세운 것은 3년 뒤 대선에서 우파 후보를 당선시키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단체가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은 첫걸음을 내디딘 데 불과합니다. 지난 5월 31일자에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운동 출범식을 바로 이 자리에서 가졌습니다. 그때 내세운 게 우리는 대선 승리를 위해서 시민의원군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하면서 한 마리 어병이나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마음으로 이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대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뭘 지금 해야 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그동안 수많은 거리 집회도 하고 SNS에서 카톡이나 문자나 많이 보내봤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이 전국을 지금 이겨낼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오늘 그런 말씀들을 드리려고 모여보자고 한 것입니다. 3년 뒤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운동을 전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태제라는 것입니다. 5월 태제에 대해서 낭독을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 이나 씨, 앉은 자리에서 5월 태제 한번 읽어보시고. 자유시민연합 5월 태제에서는 2년의 조직, 3년의 승리, 대선 승리를 위한 시민의원군. 우리의 목표는 2027년에 있을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27년의 대선에서 우파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야만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의 자유롭고 번영된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자유시민연합의 전략을 발표합니다. 이를 5월 태제라 부르며 2001년 9월에 있었던 좌파의 부자산의 약속,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이라는 표어를 참고하여 2년의 조직, 3년의 승리라는 표어를 내세웁니다. 2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구별 유권자 조직을 건설한 후에 3년 뒤에 있을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이 수립한 대선 승리 전략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부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부장 1000명, 100부장 100명, 1000부장 10명, 만부장 1명 이상을 중심으로 전화로 연결되는 우파 유권자 10,000명씩을 조직한다. 경남과 울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한다. 2.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2027년 대선 승리를 위한 국민의힘 당원 집회를 개최하여 결의문을 채택한다. 3. 2026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들에 대하여 우파적 가치에 대한 공통학습을 실시한다. 4. 공통학습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우파 진영의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5. 부울경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별 우파 유권자 10,000명씩 조직한 후에 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한다. 6. 고영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은 통합한다. 2014년 5월 10일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위원 일동 5월 태제라고 지난 5월 10일 날 자유시민연합 최고지도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만 기대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야 되겠다라고 5월 태제를 발표했고요. 5월 31일자에 바로 이 자리에서 그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태제라는 표현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은 변증법에서 나온 말입니다. 변증법에 맨 처음에 제시된 명제를 태제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에 태제에 대한 반대되는 것을 안티태제, 그리고 태제 안티태제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진태제라고 해서 정반합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것을 변증법적인 논리 전개라고 보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제시된 명제를 태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태제라는 말을 좌파 진영에서 그들의 운동 전략을 제시한 글로 사용하게 됐어요. 레닌이 1917년 4월 달에 4월 태제를 발표했어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짜르 체제를 무너뜨리고 일종의 공화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부르주아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 부르주아 정부를 무너뜨리고 공산혁명 정부를 건설하자라고 하면서 레닌이 제시했던 게 4월 태제입니다. 그 4월 태제의 주제가 뭐냐?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런 표를 내걸어가지고 1917년 10월 달에 세계 최초로 공산혁명을 성공시켰죠. 그때 레닌이 제시했던 게 바로 4월 태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박헌영, 김일성 이런 그 공산주의자들의 우두머리들이 태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좌파가 발표한 태제가 2001년 9월에 발표한 9월 태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자선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때 2001년 9월에 충청북도에 있는 분자선에 전국의 주사파 7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자기들이 탈취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제시했던 게 바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이런 표를 내걸었어요. 3년 안에 합법정당을 건설하고 10년 안에 북한과 연방계 통일을 달성하자.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전략입니다. 10년 안에 북한과 연방계 통일을 달성하자. 이런 것은 아직 달성되지 않았죠. 그러나 3년 안에 합법정당을 건설하자. 이것은 이미 초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정당만이 아니라 좌파의 진지들이 거대한 진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큰 진지가 바로 민노총이고 민변, 참여연대 그 외에 수많은 좌파 단체들이 그 좌파의 9월 태제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런 목표를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파는 그동안 어떤 전략이 있었느냐? 아무런 전략이 없었어요. 우파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세 분의 위대한 지도력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그냥 그분들의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왔으면 됐습니다. 이제는 좌파에 의해서 모든 조직이 다 장악돼 있죠. 좌파는 국민들 전체로 보면은 40%를 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우파가 50% 넘는다. 그런데 우파는 이게 조직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투표중에 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좌파가 이기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들은 튼튼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번에 총선에서 적어도 5, 6석 민주당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았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한 석을 제외하고 17석을 부산에서 우리가 이겨냈습니다. 그동안 우파가 수많은 행동도 해왔습니다. 정광 목사를 중심으로 광화문 집회에서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갖고 집회도 해봤고 SNS를 통해서 많은 그 문자와 카톡으로 많이 보냈습니다. 성과가 과연 있었느냐? 없었잖아요. 유일하게 선거를 낸 곳이 바로 여기 부산밖에 없습니다. 총선 백스를 국민의힘도 만든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미 총선 백스를 초안을 지금 다 잡아놨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했느냐? 부산이 희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부산이 희망이다. 이제 여기서 새로 시작해보자.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또 다른 좌파가 정권을 안에서 3년 뒤에 잡는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간단하게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5년 동안에 그들은 정권 연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우파를 괴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우파의 괴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먼저 하는 게 부자 증세.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 뗄 거예요. 두 번째 할 것이 토지 공개념의 도입입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토지 국유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할 게 뭐냐? 국민연금을 통한 대기업의 국유화 조치를 아마 할 거예요. 지금 대기업의 오너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가장 큰 대주주입니다. 국민연금이 실제로 이사들의 선임에 개입한다면 대기업의 오너들이 다 바뀔 거예요. 대기업이 국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종전선언을 통해서 미군 철수를 꾀할 것입니다. 미군 철수를 꾀하면서 마침내 북한과 연방에 통일하겠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그거를 다음 좌파 정부 들었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5년 동안에 다 해내려고 할 거예요. 문재인 때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이제 불과 3년밖에 안 남았대, 그죠?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한 분들의 눈으로는 그게 눈앞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때 되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거냐. 가장 모델 케이스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다들 아시겠지만 차베스 정권 이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차베스 정권 14년, 마두로 정권 5년, 불과 20년 만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승리를 판 돈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나눠줬어요. 공짜로 다 나눠주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게 다 뽑힌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자본은 다 내쫓았어요. 대기업에 국유화를 했고 무상으로 다 하면서 그들의 생산성이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불과 5년, 20년 만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산가들은 재산을 정리하고 다 나가버렸잖아요. 남은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명하고 이렇게 행동할 국민들이 이제 없는 거예요. 이 나라도 3년 뒤에 만약에 좌파가 정권을 잡는다면 그렇게 될 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자식들, 손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제 손주들 때문에 하고 있어요. 걔들이 15년, 20년 뒤에 사회생활 할 건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되었고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이게 눈앞에 뻔히 보입니다. 전면에 보여요. 그런 걸 알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거죠. 이 운동의 주체 세력이 누구냐? 저는 60대 이상의 나이든 실버 세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60, 70, 80, 90,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우리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3년 뒤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를 따라가서 저 사람을 믿어주자.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를 언제 정할 거냐? 2년 뒤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그때 대선 후보를 우리가 정하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의 조직, 3년의 승리 이렇게 했는데요. 2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조직을 만들자. 2년 동안 열심히 조직을 만들고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가진 유일한 무기가 뭐냐? 표입니다. 표. 우리들이 가진 한 표 한 표로 모여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 이 나라를 이제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낙점이 뭐냐? 조직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좌파는 그들이 출발 때부터 조직화를 내세웠어요. 좌파의 출발 자체가 기성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게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기성의 권력을 뒤집어 엎으려면 뭡니까? 조직이 되어야 돼요. 좌파들이 했던 그런 철저한 학습과 조직화, 이걸 이제 우리 우파도 해야 돼요. 지피지기를 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데, 지피, 좌파의 전략 전술, 지기, 우리 우파의 이론, 이게 학습이 첫째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기본적인 거는 하더라도 유튜브만 가지고 깊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외국 시민들에게 책 읽으라 하니까 책을 잘 안 봐요. 유튜브 정도라도 보는 건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정치권에 나올 사람들은 책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선 출마선을 여기서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관심이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 자기는 표를 얼마나 줬나,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거기 맞춰줄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직접 출마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정치에 할 사람들,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우리가 표를 갖고 있어야 돼요. 2년 뒤 지방선거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10,000명씩을 조직하자. 이게 목표예요. 그 10,000명은 그냥 우리 42년합의 회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원이 10,000명입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우리가 국민의힘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당원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매수 목표는 뭐냐? 2년 뒤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구별로 당원 10,000명을 자유시민연합의 회원이면서 국민의힘 당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정기총회를 다음 달 말에 할 겁니다. 다음 달 8월 31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자유시민연합 정기총회를 할 거예요. 정기총회 할 때까지 내세운 목표가 있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의 회원 10,000명, 그 중에 절반 5,000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확보하겠다. 이게 1차 목표입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에게 저는 우파적 가치에 대한 학습 좀 시켜야 되겠다 하면서 40분을 제가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읽어보고 정치권에 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동학습을 지금 저는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를 공동학습을 하기 위한 예비 강의를 제가 세 차례 할 겁니다. 한 차는 이미 했어요. 지난 6월 22일에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자유시민연합이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거의 표가 없으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게 급한 게 아니라 우리 먼저 사람을 표를 모아야 되겠다. 8월 31일 날 정기총회 때 우리 자유시민연합 회원 10,000명, 그 중에서 절반 국민의힘 당원 5,000명을 확보하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2년 뒤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파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한 15,000명 정도 명단이 제 휴대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우리 회원으로 명단을 공개를 하도록 이름 올리자 있죠. 제가 명단을 드릴 거예요. 100명을 드릴 겁니다. 자유시민연합 회원 가입자 명부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릴 100명씩 이름하고 전화번호, 그리고 어느 부에 계신지까지, 뭐 부가 어느 분도 계시지만 그 명단을 100명 드리면은 그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좀 해달라고 합니다. 자유시민연합 회원이 될 자격 뭐냐? 회원 자격 적어놨잖아요. 2017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 당선에 찬성하는 분으로서 명단 공개에 동의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적어도 아시는 분 몇백 명씩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도 하실 수 하고, 또 제가 드리는 명단 100명씩 되면 그분들이 전화를 하시면서, 자, 2027년 3년 뒤에 대선에서 우파 후보 당선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적어도 60, 70%는 찬성한다 할 거예요. 혼자만 그냥 찬성하고 혼자만 투표할 게 아니고, 이 자유시민연합 단체에 회원으로 이름을 공개하는데 동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시민연합 단체를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현 실적이 있잖아요.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한석 빼고 7석 당선시키는데 우리 단체가 상당한 역할을 했다. 이거 역할을 한 게 총선 백서로 선은 다 잡아놨는데 아직 발간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 총회 때까지는 발간할 생각입니다. 자유시민연합은 선거를 했다 이거죠. 지난 4월 총선에서 부산에서 17석의 국민의힘을 당선시키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 그런 단체다, 우리 단체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이 옳았다 이겁니다. 그 자유시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회원은 이름 올리는데 동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달라 이거죠. 절반 정도는 동의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100명을 제가 명단 드리면 한 50명 정도는 자유시민연합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는데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15,000명 명단을 100명씩 나눠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화만 하시면 돼요. 전화를 통해서 우리 취지를 가지고 회원으로 이름 올리는데 동의해달라 이겁니다. 자, 그럼 회원의 의무가 뭐냐? 돈 내라, 돈 안 내도 됩니다. 회비 안 내도 돼요. 오로지 이름만 올리달라. 요것만 해도 힘이 된다 이거죠. 회비는 언제 되느냐? 10년 이상 내 선거구에서 사람을 내가 관리하겠다. 그 지도민이 될 때 비로소 회비나 부가 발생하는 거예요. 100명이가 다 끝나면은 다시 저한테 요청하면 제가 또 명단 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명단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알고 있는 지인들. 그 명단이 적어도 수백 명씩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서 제가 볼 때 최소 절반 이상은 다 우파라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일일이 본인이 전화하기 힘들다 하면 명단을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보내면은 제가 또 100명씩 잘라가지고 나눠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은 다음 달 말까지 10,000명 회원 확보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입자 명부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맨 끝에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 여부를 체크하는欄이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라 이거죠. 국민의힘 당원이다. 당원이면은 당비 내는 책임 당원이냐 아니냐 그것도 체크하시고, 당원이 아니다 하면 비당원을 체크하시고, 그러면서 당원이다 아니다 그것만 좀 구분해 주시면 돼요. 당원까지 언제 하느냐? 본인이 전화하고 당원까지 가입시키는 건 힘들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느냐? 그 각 선거구에 있는 지도위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할 겁니다. 자유시민연합 회원으로 이름 올린 사람 10,000명 8월 31일까지.
그중에 절반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우리가 확보하는 것. 이 목표가 달성된다면 2년 뒤에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도 결코 우리 단체를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공통학습, 2년 뒤에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이 적어도 이 우파적 가치에 대한 학습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따라올 거라고 봐요. 그 학습을 국민의힘 당에서 당원 교육으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만약 안 된다면 정치권 바깥에 정치 아카데미를 열어가지고 교육을 시킬 거예요. 제가 지금 40건을 뽑아놨거든요. 그 목록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여러 항목들에 대한 기초, 거의 기초예요, 기초. 40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한 400건, 500건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40건도 제대로 10건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 저는 대다수라고 봐요. 지금 정치권 나온 사람들이 이 학습을 통해서 적어도 우파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 학습을 갖춘 사람들이 정치로 나온다. 그래야 진정으로 이 가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국민의힘에 공천을 받아야 되니까 공천을 받으려면은 그 공천을 우리가 직접은 못 하잖아요. 우리가 추천하니까 추천. 이 사람이 제 그 우파적 가치에 대한 제 그 공동학습 제 몇 기 이수자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성적이나 그동안 되돌아 봐서 이 사람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추천하고 공천하도록 만들겠다는 게 제 현재 목표입니다. 현재 우파에 제 시민운동하는 분들 중에서 그럼 출마하겠다. 그럼 좋아요. 얼마든지. 그거는 사익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공직에 출마하는 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다. 저희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구청장, 시험, 위원 나온다 이거죠. 대신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습해야 된다. 내가 누가 아니까, 친구니까. 이런 인연을 내세우지 말자는 겁니다. 누구를 안다, 뭐 어디 출신이다, 뭐 학교 동창이다, 이런 거 이제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 사람이 가지는 지식, 학습, 가치관,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앞으로 정치인을 뽑아야 되겠다. 오늘 오신 분들하고 또 그동안 저하고 소통했던 분들이 개개인마다 100명씩 명단 제가 드릴 거예요. 드리면서 제발 전화 좀 해달라 이거지. 우리가 가진 유일한 무기가 바로 휴대폰입니다. 휴대폰에 통해서 전화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우리 자유시민의 취지를 알리고, 우리 취지는 뭐냐? 복잡하게 많은 걸 내세우면은 힘들거든요. 오로지 딱 하나입니다. 하나. 사민리 대선 승리. 그거만 내세우자 이거지. 사민리 대선에서 우파 후보 당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 목표에 찬성하느냐? 그러면 우리 병원도 이름 올리자. 이름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한 분에게 100명 드리는데 하루에 10명씩 전화하면 열흘만 하면 전화 다 할 수 있잖아요. 다 전화 끝나고 나면은 명단이 다 끝났다. 아, 나 100명 다 전화했다. 그럼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또 100명 더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8월 30일까지 우리가 10,000명의 자유시민의 회원을 확보하자. 이게 제가 지금 드린 이제 목표입니다. 일단 이것이 달성되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대선은 어떻게 할 거냐? 지방선거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조직적으로 키우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인원이 확보되고 나면은 그 인원의 힘으로 전국적 가장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우리가 택하자 이거죠. 좌파가 그랬거든요. 노무현, 문재인이 그렇게 선택된 인물입니다. 김대중은 좌파의 지도자라고 하셨지만 노무현, 문재인은 좌파의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지도자도 아닌데 대통령이 됐어요. 왜? 좌파 단체 조직이 선택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자 이거죠. 일단 우리 우파 조직을 강구하게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때 가서 가장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물을 택하자 이겁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7월 13일 있을 건데요. 누구를 찍었구나 당대표로. 지금 4사람이 나왔잖아요. 저희가 만든 그 총선 백서의 초안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 누구냐? 1번 내세운 게 저는 한동훈을 세웠습니다. 한동훈이가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큰 책임자다 라고 이제 했고,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분이 뭐 우리 중에도 물론 계시겠죠. 자유시민이냐 전체가 어떻게 누굴 지지하다 이게 아니에요.
저 개인 의견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한동훈은 우파가 아니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주변인 인물을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김경규, 진중권, 김형동 다 좌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오히려 국민힘의 지금 대표가 되려고 당분은 장악하려고 나서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윤 대통령이 탄핵 안 당하려면 국민 108명이 이탈되면 안 되죠. 한 표 이탈 안 되는데 또 뭉쳐야 겨우 지켜낼 수 있는데 지금 이 이탈 이 가능성 있는 표가 뭐냐? 한동훈이 되죠. 한동훈이 당대표 되면은 이 탄핵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가 중요하나 윤석열이가 중요하나 윤석열이가 100배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키려면은 한동훈에 대해서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번 전당대회 때 그럼 누굴 지지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문희룡이를 지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할지는 각 개인적으로 판단하시고 검정부청장 선거가 10월 10 며칠에 있잖아요. 검정부청장 보궐선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검정부청장 그 선거가 2년 뒤 지방선거에 하나 일종의 전초전 같은 지금 선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어차피 민주당도 후보로 될 거잖아요. 그러면 검정부청장의 공천에 현재 우리가 가진 힘으로 공천에는 반대할 수 없습니다. 누가 공천 받든지 간에 일단 공천 받은 검정부청장 국내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검정부 내에 있는 우파 인사들 명단을 확보해서 우리 자유시민의 교원도 지키고 국민의 방문까지 시키고 그러면서 백종원 의원하고 이제 이건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뭘 할 거냐면은 당원 집회를 개최를 할 생각입니다. 당원 집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지한다 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점이 많다 하더라고. 사전선거운동 이런 데 걸려가지고 그걸 시민단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내세우기 어려워요. 근데 당원 집회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 당원 집회를 하면은 당원들이 자기 당 출신 지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백종원 의원하고 의논해가지고 당원 집회를 몇 차례 할까 싶습니다. 처음 강당 그냥 공적으로 빌려줘야 돼요. 법에 의무적으로 하도 돼 있더라니까. 그러면 검정구청의 그 강당에서 그 검정구에 있는 국민의힘 당원 집회를 합니다. 당원 집회 개최해가지고 거기에 몇 명이 모여가지고 시아 검정구청장 우리 그 국민의힘 당선이기자 이렇게 몇 번 한다 이거죠. 이번에 검정구청장 그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원 집회를 통해서 뭔가 가치 전담으로 이렇게 뭔가 응집하는 이런 거를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검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면서 우리 단체가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을 뭔가 보여줘야 돼요. 이 보여줌으로 해서 다른 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할 사람들도 뭔가 저 단체에 도움을 받으면 우리 자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좀 하나의 그 이번에 사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